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오늘 녹음은 모낭충 검사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요. 모낭충 검사가 사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이란 단어를 살짝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으로 방송을 하려고 한 거고요. 최근에 많은 병원에서 모낭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음을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모낭충 검사에서 모낭충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를 갖는지, 치료법이 크게 바뀌는지, 모낭충 검사를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의학 지식은 약간 상승하고 이 검사가 상당히 불필요한 걸 느낄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가지 모낭염 그림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임페티고라 그래서 농가진이라고 해서 보통 표피에만 침범하는 농, 그래서 액티마라고 해서 이제 진피 상부까지 침범하는 농계양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대농포진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클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모낭염이에요. 모낭 안에 염증이 생겨요. 바른클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종기, 카본클이라고도 하죠. 종기 생기는 거 얘기하고요. 에리시필루스라 그래서 단독이라고 하고, 셀룰라이트라 그래서 농화직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오늘 얘기하는 주제와는 큰 관계가 없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폴리클라이티스, 즉 모낭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낭충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겠어요? 모낭충은 영어로 더모덱스 마이트라고 하는 진드기 일종이에요. 진드기 일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부 표면에 주로 사는데 모낭에 살아요. 모낭에 살고 피지를 먹이로 하고 살고 있어요. 보통 0.3mm 정도 되는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고 늘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로 해가 떨어지면 활동을 시작을 해요. 보통 진드기들이 밤에 활동을 하는데 이 녀석들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도모덱스가 있고 모낭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느냐? 인구의 99%는 도모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선이 분포하는 사람들은 이 모낭충의 분포가, 모낭충이 살고 있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낭충을 다 죽인다는 게 거의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선 또 먼저 모낭충 검사가 뭐길래 모낭충 검사라고 하지라고 하는데요. 모낭충 검사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모낭충이 보통 얘네들이 어디 사냐면 두피, 이마, 코, 턱,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사는데요. 그곳에 압출기로 해서 피지를 짠 다음에 그 피지를 가지고 현미경에 기름으로 녹여서 현미경에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로 봐서 1 곱하기 1cm 평방미터 내에 얘네들이 몇 마리 사는가를 가지고 모낭충이 심하다 안 심하다를 판단을 해요. 보통 한 마리에서 3마리, 보통 일반적으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까지도 있는데, 이제 심한 사람은 10마리 이상 넘어가서 항생제 치료를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모낭충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모낭염이 피부에 너무너무 많을 때 하게 돼요. 모낭염이 얼굴에 많으면 이 모낭충이 원인이 아닐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모낭충은 피부에 다 있어요. 근데 모낭염과 관련 없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지만 모낭충이 반드시 모낭염을 일으킨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낭 안에는 어떤 세균이 또 사느냐? 저번에도 몇 번이고 얘기했던 거예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진균,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균, 그 다음에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여드름균 같은 게 살아요. 그러면 닥터송이라는 사람이 모낭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모낭에 사는 세균을 같이 언급했지? 이 모낭 세균은 노멀플로라인데, 얘네들은 노멀플로가 뭐냐면 상재균이라고 해서 늘 그냥 이 모낭 안에 살고 있는 균이에요. 근데 이게 더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피부의 상태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겉에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 균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근데 얘네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늘 사는 이 충이니까, 모낭충이니까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네들도 늘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얘네들이 다 나와요. 실제로 세균 배양을 하면 얘네들이 나오면 세균 배양의 네거티브라고 해서 특별한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해도 얘네들밖에 안 나오면 어떤 문제가 되는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도 발견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모낭충 검사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검사를 해서 모낭충을 보려고, 살아있는 걸 보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뭘 먹고 사냐? 피지를 먹고 살아요. 딱딱해진 약간 말랑말랑한 말랑카오 같은 젤리 같은 피지를 먹고 사는데, 걔네들을 누가 만들어줘요? 보통은 피지에서 나온 유분이 그냥 액체, 약간 점성이 있는 액체를 가지고 있는데, 피 아크네와 같은 애들이 여드름균은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를 뿜어야 되는데, 그 나오는 기름 같은 액체 유분에다가 효소를 묻히게 되면 딱딱한 프리패티엑시드가 많이 포함된 중성지방 수치가 약간은 감소한 딱딱한 말랑카오를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말랑카오 같은 애들이 위에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낭충의 식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근처에 모낭충이 많이 서식하겠죠. 왜? 먹을 걸 풍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얘네들이 유분에다가 효소를 발라가지고 딱딱한 효소를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이 와서 막 먹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선 첫 번째, 위에 뚜껑을 막는 애들이 없어지면 공기가 잘 통하게 되니까 사실 여드름균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여드름균이 살기에 공기가 잘 통하면 살기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다른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아니면 말라세지아 같은 다른 균, 공기가 잘 통하면 사는 균들이 번식이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 염증을 계속 만들게 되고, 또 이 모낭의 벽들이 약하게 되고 염증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무관할 수 없음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피지를 먹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뭘까? 피지는 중성지방에서 프리패트 엑시드라고 하는 유리지방산의 분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부 표면이 산성화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균들은 산성화된 환경에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산성화되면 얘네들 못 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와서 피지를 해결해줘요. 그러면 이 표면이 완전히 너무 강산성화되는 걸 막아주니까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얘네들이 도와주게 돼요. 서로 공생관계예요. 얘는 딱딱한 피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딱딱한 피지를 많이 만들어주고, 얘네들은 와서 그 피지 덩어리를 먹어갖고 식량을 써서 번식하기 쉬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피지가 많이 끼면 표면이 산성화돼서 얘네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얘네가 먹어줌으로써 공기가 잘 통하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살기 좋아지고, 피부 표면이 산성화되는 걸 막아줘서 알카리화 시킴으로써 얘네들이 큰 문제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서 피부 상태가,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상재균을 제거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왜?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이런 피지의 분비 자체가 줄게 돼요. 그리고 딱딱하게 되는 피지 자체도 줄게 되고요. 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처음에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피부 상태가 나빠져서 피지 분비가 늘면서 피지 분비가 딱딱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식으로 생기는데, 맨 처음에 생기는 문제는 피부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단지 모낭충이 많아져서 생긴 게 아니고, 모낭충은 피부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곳에 더 많이 분포를 한다는 거지, 얘네들이 많아서 피부가 나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벌써 염증이 많이 나고 하는 데는 모낭충 검사를 하면 다 모낭이 증가돼 있어요. 왜? 피지가 많이 딱딱해져 있고 어떤 모낭염이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모낭충이 살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낭충 검사가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포 부진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모낭염도 생기면서 농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런 검사를 할 필요 없이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바르거나 복용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그냥 내한테 모낭충이 피부 표면에 내가 내 피지에는 몇 마리 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라면 또 다른 의미인데요. 예, 그 외에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 아, 내 몸에 모낭충이 몇 마리 사는가, 뭐 이런 거 내 피지에는, 내 모낭에는 모낭충이 많이 사는가, 그냥 확인해 보려고 검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치료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인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낭충 검사를 하면 뭔가 치료 방향에 큰 결정적인 어떤 키를 제공해서 치료가 확 좋아진다 이런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도모덱스마이트는 그냥 평소에 피부 위에 사는 어떤 진드기고, 얘네들은 인구의 99% 이상이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많아져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부분 많아진 곳을 보면 피부 상태가 손상돼 있기 때문에 많아진 거지, 얘네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피부 손상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손상된 곳에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흔히 말하는 주사, 홍조의 원인을 모낭충이라고 잡는데 어떤 원인으로 제공하기도 해요. 도모덱스마이트가 모낭충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생각보다는 벌써 염증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생겼던 곳에 얘네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거지, 증식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묻겠죠. 나는 항생제 많이 썼더니 홍조 좋아지고 모공 좋아지고 뭐 염증 분비 줄어들었다. 당연히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연쇄적으로 다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가라앉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피부가 상해서 생겼던 문제들이니까 그 약을 먹고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가라앉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치료가 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을 끊고 얼마 안 있으면 금방금방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피부가 건강하게 된 상태로 바꿔놔야지만, 약 복용 없을 때도 그게 유지되게 해놔야지만 이런 애들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닥터송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피부과를 갔을 때 피부 표면 농포구진이 장기가 뭐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야. 그냥 항생제 먹고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금방 없어지고 잘 안 생겨요. 뭐 컨디션이 나쁠 때 아니면 잘 안 생겨요. 컨디션이 나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지 분비가 늘잖아요. 피지 분비가 늘면 얘네들이 살기 좋아지니까 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포구진이 심한 불금증이 있는 경우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연고를 써볼 수 있어요. 이버맥틴으로 나온 항생제 연고는 우리나라에 수란투라라고 하는 연고 하나밖에 없고요. 오랄 경구용 복용제들은 국내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기생충을 잡는 성분이 이버맥틴이에요. 기생충을 잡는 성분이. 그러니까 진드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원인을. 그래서 이버맥틴 경구용 제제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떤 걸 쓰냐? 메트로니절을 경구용 제제로 트라이볼 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바르는 건 이버맥틴 연고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농포부진 있는 사람 무조건 어떻게 돼요? 우선 항생제의 첫 번째 기능은 살균 기능, 즉 어떤 세균을 죽이는 기능보다 먼저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항염 작용이에요. 혈관이 작아지고 문제가 되는 항염 물질들의 분비가 줄어들면 피부 상태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고와 경구용 메트로니다졸 제제를 쓰면 무조건 많이 좋아져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근본적인 치료인가? 상태가 초기에 안 좋았을 때나 생겼을 때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벌써 생긴 게 막 6개월, 1년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연고나 약으로 뭔가 트라이 해보기에는 늦은 시점이 와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효과 이상의 뭔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피부 표면 농포구진이 심한 게 좀 생긴 지 됐다, 그럼 빨리 이런 연고나 먹는 걸 해서 빨리 치료를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몇 번 트라이 했는데도 금방금방 제거를 하고 악화된다. 그러면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뭔가를 해서 콜라겐 리모델링해서 그 피부 자체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다 바꿔놔야지만 이런 아까 전에 피지 분비가 늘고 이런 과정이 하나도 안 생겨서 악화되는 어떤 반복적으로 생기는 모낭염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상재균과 늘 사는 모낭충은 인위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제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일부 얘네들이 먹고 살고 불필요한 거를 피부에서 남기는 걸 없애던데 피부하고의 어떤 공생관계, 세균하고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제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염증이 과속화되고 너무 심하면 약으로 살짝 누를 필요는 있지만 이걸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약을 과다 복용한다거나 계속 하루에 연고를 하루에 막 3번, 4번씩 막 계속 막 수분크림이나 섞지 않고 막 높은 어떤 농도로 계속 쓴다거나 하면 피부 상태가 정상화 되겠어요? 정상 안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낭충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모낭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모낭염이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게 원인을 제공하는지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앞에 설명했듯이 둘간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적당한 양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피부 상태가 나빠지면서 유분이 갑자기 늘어난다. 뭔가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기 시작한다. 뭔가 상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쭉 일어나면서 피부가 상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낭충 검사에서 모낭충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 염증이 가라앉으면 걔네들은 자연히 없어지는 애들이에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모낭충 검사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모낭충 검사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지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방송하는 거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